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통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통 때문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답처럼 여겨지는 조언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고민을 마주하려 합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유쾌한 웃음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느 소통 전문가의 상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쩌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바로 이런 유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취자는 여름이라 남들은 입맛이 없어 살이 빠진다는데 자신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남들이 누구죠?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찌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엔 또 춥다고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마음껏 드시고 내년 여름까지 빼면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잠시 잊고 현재를 즐기라는 이런 유쾌한 처방이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스터디 카페는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학생의 하소연이었죠.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할 것 같네요.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혹시 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18살이 된 딸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녀는 오늘까지 5번이나 함께 이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왜 좋은지 묻자 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잘해줘서요 라는 순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거나 혹은 표현에 서툴러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아버지를 둔 딸은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겠지요. 다음 고민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청춘들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4명의 졸업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기의 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가는 그들의 고민을 듣고는 즉석에서 연기를 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 길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이라도 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 학생이 재수없는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북한 사투리로 몇 마디를 어색하게 내뱉자 상담가는 장난스럽게 소리칩니다. 4명 다 다른 길 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웃음을 주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재능과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야만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는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쾌하지만 냉정한 조언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은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가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묻자 그는 걸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외칩니다. 걸어서 올 수 있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청년이 힘들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연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다쳤지만 일을 하고 싶어 억울해하며 결국 걸어서 이곳까지 온 청년의 연기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쳤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옭아매는 것이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상담가의 말은 우리가 가진 제약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대만인 남편과 결혼해 대만에서 8년째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대만 생활이 너무 싫다는 것이었죠. 마침 방학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친오빠와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대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당신은 그 덕분에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만 사이에서의 갈등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담가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가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가장 철저한 복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용서는 어려울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가 신의 영역이라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수이자 자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파고드는 분석보다 한바탕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유머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더 좋은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겠지요. 그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한 걸음 떨어져 유쾌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웃음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잔잔한 미소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통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통 때문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답처럼 여겨지는 조언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고민을 마주하려 합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유쾌한 웃음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느 소통 전문가의 상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쩌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바로 이런 유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취자는 여름이라 남들은 입맛이 없어 살이 빠진다는데 자신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남들이 누구죠?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찌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엔 또 춥다고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마음껏 드시고 내년 여름까지 빼면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잠시 잊고 현재를 즐기라는 이런 유쾌한 처방이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스터디 카페는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학생의 하소연이었죠.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할 것 같네요.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혹시 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18살이 된 딸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녀는 오늘까지 5번이나 함께 이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왜 좋은지 묻자 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잘해줘서요 라는 순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거나 혹은 표현에 서툴러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아버지를 둔 딸은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겠지요. 다음 고민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청춘들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4명의 졸업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기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가는 그들의 고민을 듣고는 즉석에서 연기를 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 길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이라도 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 학생이 재수없는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북한 사투리로 몇 마디를 어색하게 내뱉자 상담가는 장난스럽게 소리칩니다. 4명 다 다른 길 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웃음을 주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재능과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야만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는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쾌하지만 냉정한 조언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은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가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묻자 그는 걸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외칩니다. 걸어서 올 수 있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청년이 힘들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연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다쳤지만 일을 하고 싶어 억울해하며 결국 걸어서 이곳까지 온 청년의 연기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쳤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올가매는 것이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상담가의 말은 우리가 가진 제약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대만인 남편과 결혼해 대만에서 8년째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대만 생활이 너무 싫다는 것이었죠. 마침 방학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친오빠와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대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당신은 그 덕분에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만 사이에서의 갈등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담가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가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가장 철저한 복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용서는 어려울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가 신의 영역이라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수이자 자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파고드는 분석보다 한바탕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유머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더 좋은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겠지요. 그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한 걸음 떨어져 유쾌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웃음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잔잔한 미소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통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통 때문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답처럼 여겨지는 조언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고민을 마주하려 합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유쾌한 웃음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느 소통 전문가의 상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쩌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바로 이런 유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취자는 여름이라 남들은 입맛이 없어 살이 빠진다는데 자신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남들이 누구죠?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찌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엔 또 춥다고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마음껏 드시고 내년 여름까지 빼면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잠시 잊고 현재를 즐기라는 이런 유쾌한 처방이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스터디 카페는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학생의 하소연이었죠.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할 것 같네요.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혹시 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18살이 된 딸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녀는 오늘까지 5번이나 함께 이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왜 좋은지 묻자 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잘해줘서요 라는 순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거나 혹은 표현에 서툴러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아버지를 둔 딸은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겠지요. 다음 고민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청춘들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4명의 졸업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기의 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가는 그들의 고민을 듣고는 즉석에서 연기를 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 길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이라도 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 학생이 재수없는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북한 사투리로 몇 마디를 어색하게 내뱉자 상담가는 장난스럽게 소리칩니다. 4명 다 다른 길 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웃음을 주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재능과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야만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는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쾌하지만 냉정한 조언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은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가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묻자 그는 걸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외칩니다. 걸어서 올 수 있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청년이 힘들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연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다쳤지만 일을 하고 싶어 억울해하며 결국 걸어서 이곳까지 온 청년의 연기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쳤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올가매는 것이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상담가의 말은 우리가 가진 제약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대만인 남편과 결혼해 대만에서 8년째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대만 생활이 너무 싫다는 것이었죠. 마침 방학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친오빠와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대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당신은 그 덕분에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만 사이에서의 갈등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담가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가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가장 철저한 복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용서는 어려울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가 신의 영역이라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수이자 자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파고드는 분석보다 한바탕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유머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더 좋은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겠지요. 그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한 걸음 떨어져 유쾌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웃음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잔잔한 미소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통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통 때문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답처럼 여겨지는 조언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고민을 마주하려 합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유쾌한 웃음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느 소통 전문가의 상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쩌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바로 이런 유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취자는 여름이라 남들은 입맛이 없어 살이 빠진다는데 자신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남들이 누구죠?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찌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엔 또 춥다고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마음껏 드시고 내년 여름까지 빼면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잠시 잊고 현재를 즐기라는 이런 유쾌한 처방이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스터디 카페는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학생의 하소연이었죠.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할 것 같네요.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혹시 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 환경 탓을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18살이 된 딸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녀는 오늘까지 5번이나 함께 이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왜 좋은지 묻자 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잘해줘서요 라는 순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거나 혹은 표현에 서툴러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아버지를 둔 딸은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겠지요. 다음 고민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청춘들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4명의 졸업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기의 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가는 그들의 고민을 듣고는 즉석에서 연기를 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 길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이라도 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 학생이 재수없는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북한 사투리로 몇 마디를 어색하게 내뱉자 상담가는 장난스럽게 소리칩니다. 4명 다 다른 길 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웃음을 주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재능과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야만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는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쾌하지만 냉정한 조언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은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가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묻자 그는 걸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외칩니다. 걸어서 올 수 있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청년이 힘들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연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다쳤지만 일을 하고 싶어 억울해하며 결국 걸어서 이곳까지 온 청년의 연기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쳤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올가매는 것이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상담가의 말은 우리가 가진 제약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대만인 남편과 결혼해 대만에서 8년째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대만 생활이 너무 싫다는 것이었죠. 마침 방학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친오빠와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대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당신은 그 덕분에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만 사이에서의 갈등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담가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가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가장 철저한 복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용서는 어려울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가 신의 영역이라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수이자 자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파고드는 분석보다 한바탕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유머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더 좋은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겠지요. 그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한 걸음 떨어져 유쾌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웃음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잔잔한 미소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통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통 때문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답처럼 여겨지는 조언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고민을 마주하려 합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유쾌한 웃음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느 소통 전문가의 상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쩌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바로 이런 유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취자는 여름이라 남들은 입맛이 없어 살이 빠진다는데 자신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남들이 누구죠?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찌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엔 또 춥다고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마음껏 드시고 내년 여름까지 빼면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잠시 잊고 현재를 즐기라는 이런 유쾌한 처방이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스터디 카페는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학생의 하소연이었죠.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할 것 같네요.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혹시 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18살이 된 딸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녀는 오늘까지 5번이나 함께 이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왜 좋은지 묻자 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잘해줘서요 라는 순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거나 혹은 표현에 서툴러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아버지를 둔 딸은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겠지요. 다음 고민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청춘들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4명의 졸업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기의 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가는 그들의 고민을 듣고는 즉석에서 연기를 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 길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이라도 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 학생이 재수없는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북한 사투리로 몇 마디를 어색하게 내뱉자 상담가는 장난스럽게 소리칩니다. 4명 다 다른 길 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웃음을 주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재능과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야만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는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쾌하지만 냉정한 조언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은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가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묻자 그는 걸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외칩니다. 걸어서 올 수 있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청년이 힘들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연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다쳤지만 일을 하고 싶어 억울해하며 결국 걸어서 이곳까지 온 청년의 연기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쳤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올가매는 것이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상담가의 말은 우리가 가진 제약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대만인 남편과 결혼해 대만에서 8년째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대만 생활이 너무 싫다는 것이었죠. 마침 방학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친오빠와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대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당신은 그 덕분에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만 사이에서의 갈등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담가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가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가장 철저한 복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용서는 어려울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가 신의 영역이라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복수이자 자유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파고드는 분석보다 한바탕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유머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더 좋은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겠지요. 그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한 걸음 떨어져 유쾌하게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웃음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잔잔한 미소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통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통 때문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답처럼 여겨지는 조언들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고민을 마주하려 합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유쾌한 웃음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어느 소통 전문가의 상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쩌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바로 이런 유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취자는 여름이라 남들은 입맛이 없어 살이 빠진다는데 자신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남들이 누구죠? 그리고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찌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 겨울엔 또 춥다고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요. 마음껏 드시고 내년 여름까지 빼면 됩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잠시 잊고 현재를 즐기라는 이런 유쾌한 처방이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스터디 카페는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학생의 하소연이었죠.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할 것 같네요. 여긴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혹시 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관객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18살이 된 딸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부녀는 오늘까지 5번이나 함께 이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에게 아빠가 왜 좋은지 묻자 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잘해줘서요 라는 순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아버지들이 권위적이거나 혹은 표현에 서툴러 자녀와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야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아버지를 둔 딸은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겠지요. 다음 고민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청춘들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4명의 졸업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기의 길을 계속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가는 그들의 고민을 듣고는 즉석에서 연기를 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 길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이라도 본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 학생이 재수없는 연기를 보여주겠다며 북한 사투리로 몇 마디를 어색하게 내뱉자 상담가는 장난스럽게 소리칩니다. 4명 다 다른 길 알아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웃음을 주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재능과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야만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는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의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쾌하지만 냉정한 조언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은 다리를 다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가가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묻자 그는 걸어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외칩니다. 걸어서 올 수 있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청년이 힘들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연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다쳤지만 일을 하고 싶어 억울해하며 결국 걸어서 이곳까지 온 청년의 연기 아주 잘할 것 같은데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쳤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올가매는 것이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상담가의 말은 우리가 가진 제약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만난 대만인 남편과 결혼해 대만에서 8년째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대만 생활이 너무 싫다는 것이었죠. 마침 방학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친오빠와 함께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대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당신은 그 덕분에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만 사이에서의 갈등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담가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불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가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가장 철저한 복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용서는 어려울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잊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